반갑습니다. 저는 IPO 브릿지의 투자 전문 파트너 오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플라잉 더치먼 엔젤클럽의 문화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형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1년 순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각 스타트업이 발표한 그런 자료를 보고 저희가 어떤 코멘트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그 스타트업 발표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에서 로컬을 잘 쓰는 그로서리가 생깁니다. 로컬 그로서리 스토어 글씨를 발표하게 된 가로주름 주식회사 대표 황현조입니다. 네, 저희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희 팀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름의 의미는 사람이 인상을 쓰면 주름의 방향은 세로로 생기고요. 웃으면 가로로 생깁니다. 그래서 세로의 주름을 가로로 바꾸는 더 웃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팀이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사회혁신 동아리로 출발하게 되었고 2019년도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서 로컬 관련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야, 이 이름이 확실히 앞에서 이름의 임팩트를 딱 주는 것 같아요. 가로주름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낯선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네 글자 한국 그 단어 그 글자 단어가 약간 퀘스천 마크를 딱 일으키는데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것과 함께 이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컬 상품을 기획하는 회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첫 번째 아이템으로 이런 지역을 담은 튜브형 잼, 짜먹는 잼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까지 8종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튜브잼? 이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오니까 이해가 금방 쉽게 되네. 이런 부분들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비주얼한 게 이목을 딱 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로컬의 새로운 집을 만드는 팝업 스토어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잼프를 경험하고 그리고 다양한 로컬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드는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로서리와 로컬 푸드, 컨텐츠 이 세 가지의 이런 종합적으로 모아서 글씨라는 것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저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프라인이었습니다. 온라인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카운터 트렌드로 결국엔 다시금 오프라인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에 지친 MZ 세대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오프라인이 온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식품 분야는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계속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실감 세대에 적용을 시켜서 MZ 세대들이 왜 경험을 중시하는지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는 소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러한 오프라인 공간에도 단순히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이퍼 로컬이라 해서 결국엔 지역 내의 문화를 담고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 동네만 가지고 있는 하이퍼 로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집 앞에 있는 근처를 가더라도 럭셔리 컨텐츠 내가 큐레이션을 받을 수 있는 정보력이 있는 제품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를 바꾸는 로컬 컨텐츠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집 근처의 슈퍼마켓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령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좋아했던 슈퍼의 공간이 라이프 스타일과 경험이 담긴 그로서리 매장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로컬 그로서리라는 스토어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직접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 와인 파는 그런 일종의 뭐 샵인데 기존의 어떤 샵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인테리어, 감각, 약간 유러피안 스타일의 그런 뭐 느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그로서리가 우리 동네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에 2개 정도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 IR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화면에 띄우는 이런 그 자료가 굉장히 이 비주얼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텍스트만 뭐 나열된 형태나 정보만 굉장히 많은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한데 이 가로주름 팀 같은 경우는 IR도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현재 그로서리 매장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 이상이 직수입 제품, 어떻게 보면 유럽의 감성이 묻어있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그로서리들이 잘 된다고 한들 로컬 크리에이터의 제품들이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천에만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있었으면 하는 로컬 그로서리 스토어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로컬 그로서런트와 그리고 로컬 푸드 그리고 SNS 푸드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팔로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제품이 잘 나왔는데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소비자들은 리뷰 슈머, 팔로잉, 그리고 가치 소비, 결국에는 인스타에서 올릴 만한 공간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간에 대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비자의 첫 만남을 글씨에서 기획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로컬 푸드, 그리고 그로서런트, 그리고 로컬 푸드 컨텐츠를 통해서 오감으로 로컬을 즐길 수 있는. 근데 이게 그 용어 사용에 뭐 그로서런트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라서 맞아요. 네, 이쪽 단위에서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익숙한 단어로 바꿔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투자자가 이 모든 이런 그 단어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예, 특히나 이제 기술 테크 기업 같은 경우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기들만 아는 이제 언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투자자의 공감대를 못 얻는 거. 네, 그래서 약간 여기도 이제 그 그로서런트라는 단어가 뭐지? 그죠? 뭐 인스타그래머블 뭐 이런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로서리 매장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컬 그로서리 라인업은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푸드 가공식품도 있고요. 그리고 드링크와 그리고 다양한 굿즈, 공예품들을 총 기획을 같이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해서 공급망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로컬 푸드의 지향점은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로컬 푸드, 프리미엄 로컬 푸드는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싼 가격이 아니라 비싸고 이런 가격적인 측면이 메인이 아닌 결국에는 가장 맛있을 때 제값을 주고 먹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역 주도형, 지역 기반형 앱을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온라인에 주문하는 게 아니라 픽업을 하기 위해서 프리오더 시스템으로 가장 맛있을 때 매장에 방문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저희 플랜으로는 결국에는 처음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SNS 중심으로 과연 컨텐츠, 로컬 푸드 컨텐츠를 중심으로 접근성과 지속성과 확장성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러한 튜브형 잼을 만들면서도 이런 관련 컨텐츠들을 계속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강점을 보여주는 SNS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게 향후에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제품을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법으로 진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의 좋아요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후에 오프라인 매장을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기획을 한다면 그 위에는 로컬 푸드를 담은 영상 디스플레이를 담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신뢰감을 주고요. 그리고 공급자에게는 책임감을 줄 수 있는 모델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저희가 이번에 순천 복숭아를 이용해서 만든 튜브형 잼을 만들 때 직접 찍었던 영상이고요. 저희는 이런 상품 만들고 그리고 상품 안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를 같이 담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 소개를 쭉 들으면 초기 스타팅 포인트에서는 이 브랜드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좋고 어떤 비주얼적인 측면의 이 IR 자료가 굉장히 끌리는데 하면서 쭉 오는데 조금 걸리는 건 뭐냐면 이 정도의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과연 스타트업이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산만해요. 예. 네. 어디 하나에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 아까 그게 이제 GLC, 글씨 이렇게 해서 그게 다 포함된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좀 많은 걸 포함시켰다. 예.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영상 얘기지만 영상이면 영상의 강점을 가진 스타트업 또는 오프라인이면 오프라인의 강점을 가진 스타트업 그리고 앱 서비스면 앱 서비스 이 결국 세 개를 하고
하나로 묶어내야 되는 이 과정이 조금 더 심플한 이런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표현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흐름 자체가 이런 거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의 핵심이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들리네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SNS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너네가 영상을 만들 거야 그리고 영상을 기획할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원래 꾸준히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왔던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희의 효과적인 능력으로 어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순천에서 하고 싶어한 이유는 결국에는 순천은 영한 도시입니다. 전남에서도 가장 영한 도시이고 그리고 결국엔 순천이 여수, 광양 같이 모이는 게더링의 도시라고 보고 있었고 그 로컬 푸드 측면에서 본다면 농산, 수산, 축산이 같이 모이는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컨텐츠 친화 도시라고 생각한 이유는 결국에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순천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런 협약들을 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가진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가 가장 저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천지구를 첫 번째 스팟으로 잡고 있고요. 스팟으로 잡은 이유는 순천역과 그리고 순천만 정원 중간에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순천 글씨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표권 3건을 저희가 대회 중에 출원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런 총괄 기획을 하기 위해서 다들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수익 구조이고요. 네, 발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사람과를 표방하는 셀바이오 대표 변형환입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 석탄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불용석탄 폐기물을 활용하여 휴믹 소재를 국산화한 그린 소셜 벤처입니다. 요즘에 이 그린, 소셜, 거기다 이제 바이오까지 굉장히 이 흥미로운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뭐 폐석탄을 활용한다는 저기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우리 EHG 경영 뭐 이런 측면 봐서 굉장히 뭐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느낌이. 예, 기대가 됩니다. 전국 10여 개 석탄 발전소에서 매년 약 100만 톤 이상 발생되는 불용석탄으로 인한 약 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적 문제 발생, 그리고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이후 처리 방안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토양의 가치는 약 281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나친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으로 수질과 대기 등 환경 오염의 악순환과 이로 인한 온실가스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예. 사실 이게 피칭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건 피칭이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내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줘야 되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는 컨텐츠는 사실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짧은 피칭일 때는 자료가 꽤 심플하게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제 안에 내용들이 너무 많으면 투자자들이 이제 들으면서 이게 설명 듣다가 컨텐츠 보면 컨텐츠에 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집중력을 흐트리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뭘 들어야 되는지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엑셀러레이팅을 조금 받은 이런 스타트업의 피칭 자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셀바이오는 휴믹 물질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휴믹 물질이란 식물 등이 오랜 시간 석탄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된 천연 물질로서 토양과 환경을 개선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토양 개선제와 탈취제, 친환경 아이스팩을 제품화하여 효과성과 경제성, 환경성을 입증하였으며 저희는 앞으로 이곳
순천만에서 화학비료 대체제인 생물비료 소재를 사업화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관산학연 협업실증 사업화를 통해서 기술성과 환경성, 경제성을 확보하였으며 매출 달성과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년도에는 적극행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생물비료란 유익한 미생물과 유용한 혼합물 등을 첨가한 친환경 비료로서 생물비료 산업은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등으로 인해 급성장이 예상되는 블루오션 신산업입니다. 미생물이 토양에 오래 살아야 토지를 개선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먹이가 필요합니다. 휴믹 물질이 바로 그러한 물질의 최적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없고 전량 해외에서 고가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불용석탄을 하면 원료 수급의 안정성과 낮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닌가요? 사업이 굉장히 좋고 아니, 이미 이 분야에 어느 정도 그 기술을 갖고 있고 꽤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든데.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이런 기술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이 기술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가격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그런 기술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특허나 그다음에 이제 뭐 안정적인 그런 경영, 그다음 자금 조달을 잘 하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일을 하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미생물 권위자이신 김기룡 교수님 등과 함께 효과 검증과 시제품화를 통한 기술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는 농림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3개년에 걸친 혁신연구개발 과제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을 통해서 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휴믹 소재에 대해서 농업과 바이오,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구온난화에 따른 친환경 소재 및 제품 사업은 급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 해외 휴믹 소재 기반의 연매출 400억 원 이상의 강소기업 우수 사례입니다. 자사의 경쟁력은 첫 번째 원료 수급의 안정성입니다. 모 기업과의 원료 수급 계약을 통해서 조달이 가능하며 향후 타석탄 발전사와도 업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기준 30에서 50% 이하의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성과 응용 확장성입니다. 그동안 폐기물을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과 생활용 용품, 그리고 현재는 생물학적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생물 비료 등을 시제품화하였고 향후에는 생분해성 고분자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 소재 및 제품화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3년차 이후에는 맞춤형 소재 공급을 통한 고부가가치 전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폐기물 처리 수익과 소재 및 제품 판매 수익이 가능하며 향후 전국 석탄 발전소를 네트워킹 플랫폼화하여 저희 소재 및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권 등을 무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경쟁사로는 K사 한 곳이며 현재 경쟁사 대비 경제성과 기술성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녹색 기술 및 혁신 제품화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매출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향후 맞춤형 소재를 고도화를 통한 B2B 시장을 확대 공략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독립 분사하여 5억 원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내년 1사분기에 매출 1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는 25년간 한전에서의 근무 경험과 전문성, 시니어의 전문성과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민관산학연 협력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요소수 사태 등 신자원민족주의 시대, 기후경제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는 이곳 순천만에서 폐기물도 줄이고 환경을 살릴 수 있으며 생태보건과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미래 세대와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네, 기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순천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여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정주도시 구현에 기여하는 저희 셀바이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트블랙 대표자 윤창우입니다. 혹시 위 작품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OTT 시장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둬들인 작품들인데요. 현재 전 세계가 K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요즘은 K 컨텐츠가 엄청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 오징어 게임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야, 봤네. 네. 예. 진짜 최고였습니다. K 컨텐츠 어떤 이 타겟 마켓을 잡았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러한 열풍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국내 공룡 기업들이 한국 컨텐츠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현재 1조라는 OTT 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렇게 K 컨텐츠 시장의 팽창은 자연스럽게 더 다양하고 많은 배우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 8명의 캐스팅 디렉터 개인의 데이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캐스팅 프로세스로 인해서 리소스 데이터가 아주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진짜 현재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드라마 PD입니다. 실제 캐스팅 단계가 되면 감독, 작가, 프로듀서들이 모여서 20대 남자 배우, 30대 여자 배우 같은 1차원적인 검색을 통해서 캐스팅 리스트업을 진행합니다. 이 캐스팅 관련된 영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원 1% 이렇게 해서 이 배우의 어떤 편중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렇게 그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배우들의 어떤 그 저변 확대 이런 측면에서 예술가들이면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 결과 연기자 지망생 200만 명 시대에 단 1%의 상위에 노출되는 배우 데이터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가 없다. 하지만 배우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없다. 즉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 정제된 데이터와 연결 통로의 부재로 인해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배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단 50명의 로케이션 매니저가 전국에 있는 촬영 장소를 단 1%의 헤드 스텝이 인맥으로 모든 스텝을 결정하고 그 외에도 세트장, 장비, 작가 등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 및 고용 리소스가 1차원적인 수소민과 인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드라마 시장뿐만 아니라 영화, 예능, 광고, 디지털 컨텐츠, 연극, 음악 등 대부분의 컨텐츠 시장에서 비즈니스 및 고용 시스템이 드라마 현장과 비슷하게 1차원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즉 133조라는 컨텐츠 시장에서 약 330만 명의 예술인과 11만 개의 컨텐츠 사업체 사이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통로가 부재하다는 상황입니다. 133조, 330만, 11만, 60% 이런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그런 느낌이 그죠? 이 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 분석을 좀 했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할지가 좀 나오면 이 투자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 데이터 기반 프로세스에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시장이 커질수록 그런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고 컨텐츠 자체의 다양성 결핍과 시장의 활성화도 억제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캐스트블랙은 컨텐츠 시장의 모든 형태의 캐스팅, 고용 비즈니스 매칭을 관장하는 독자적인 캐스팅 플랫폼을 제시함으로써 컨텐츠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제시합니다. 저희 캐스트블랙 비즈니스 생태계는 데이터와 비즈니스 매칭의 다양화 및 단순화, 계약의 표준화, 탈서울 중심화 이렇게 4가지 가치를 제시합니다. 첫째, 전국에 존재하는 모든 리소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작자 시선으로 정제하여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크게 개인 예술인, 고용인, 메이저 예술인, 추가 예술인 순으로 데이터화를 예정하고 있고 현재 와데즈 펀딩의 퍼킨스를 통해 작가 데이터베이스, 한국학원총연합회와 연계하여 학원 학교 바탕의 예술인 지망생 데이터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는 크게 이력서, 음악 및 영상, 개인 키워드, 프로필 사진, 필모그래피 5개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상세 분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직적인 고용 프로세스에서 수평적인 구조를 형성하여서 다양하고 단순화된 연결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에게는 기회 창구를, 고용인에게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에이전트에게는 직업의 전문화와 신인 발굴의 창구 효과를 제시합니다. 물론 모두 비용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이 되는 비즈니스 매칭 경로입니다. 예술인들은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하고 고용인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통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받습니다. 그렇게 개인과 고용인이 직접 연결되어 시스템 내 안심 계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별도 계약, 비대면 오디션 등 다양한 비즈니스 매칭 경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계약의 표준화입니다. 원클릭 캐스팅 프로세스를 통해 계약의 표준화를 현실화함으로써 과거 수직적인 불평등 계약 상황을 탈피하고 건전한 고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현재 1,500개 이상의 계약서를 통해 구축한 표준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계약 수정인 경우 계약 케이스 기반 AI 법률 자문 알고리즘을 구축 및 제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개인에 의존하여 지방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서울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컨텐츠 산업의 탈중앙화를 실현하고 지역 경제 개발에 이바지합니다. 특히 지방의 리소스와 캐스팅 블랙의 리소스를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과 지방 촬영 기회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예술인 고용인 에이전트들의 플랫폼 구독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약 관리 시스템, 비대면 공개 오디션, 캐스팅 대행, 광고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자 분석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학생 및 저예상 시장을 다루는 필름메이커스 카페와 캐스팅 디렉터를 고용하는 두 가지 대체제만 존재하는 상황이고, 다음과 같이 효율성, 수익성, 공익성, 데이터 범위 모두 캐스트 블랙이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해외인 경우는 캐스트 블랙과 같은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며 크게 1,000억 매출 이상의 사이트만 8개 이상인 상황입니다. 해외 사이트 케이스의 장단점을 보호한 캐스트 블랙은 국내의 새로운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크게 5단계 중에서 1차 B2C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콘텐츠 시장을 6가지로 카테고리화하여 순차적으로 각 단계 당사자들이 필요한 서비스 및 기능을 오픈하며 영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 타겟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마케팅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명확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타겟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포메이티브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대한 인식과 편력성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이 자료조사나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잘 돼 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뭔가 전문 영역, 그러니까 지금 대표가 PD를 했고 그 영역에서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디테일하니 좋습니다. 예. 이런 계약 내용에 대한 부분, 마케팅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 후 습관 형성형 타겟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를 상기시키고 실제 사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 2단계에서는 연기평가 시스템과 키워드 기능을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부각하여 사이트 실사용 기회 축적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자기만족형 타겟 광고를 통해서 사이트 사용의 지속과 고착화를 꾀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비대면 연기 프로세스, 커뮤니티 등을 오픈하면서 엔터테인먼트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플랫폼 사용에 대한 재미와 만족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광고를 통해서 타겟의 로열티를 구축하고 플랫폼이 필수적이라는 브랜딩을 목표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간을 팔다 같은 슬로건과 함께 예술인 외 컨텐츠 시장의 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일반 사용자 타겟 확장과 매스컴을 통한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결과 저희는 2023년 첫 구독 서비스 유료화를 시작으로 2024년 컨텐츠 전체 시장 확장을 통해 120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현재 현업 드라마 PD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자 윤창호와 서비스 개발 기획자 출신 서준 CTO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VAIV의 김조은 연구자님을 자문으로 두고 포항공대 AI 연구소 플론트티와 공동 개발 협의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두 곳의 엑셀레이터사에서 4천만 원 정도 투자 확약이 진행된 상태이며, 이처럼 빠르게 다양한 방면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캐스트 블랙 윤창호였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잘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건 설정 맞춤형 뷰티 시술자를 소개해주는 모바일 중개 플랫폼 뷰티숲의 예비 창업자 최윤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뷰티 시술 시장을 이끄는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국내에는 총 16만 개 이상의 뷰티샵이 존재하는데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 아직까지 이 뷰티 쪽은 이렇게 이 플레이어가 명확한 이 원탑 브랜드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플랫폼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 시장에 챌린지를 하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흔히 보이는 편의점들보다도 약 4배가 더 많은 숫자입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 눈썹의 경우 시술 경험자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네일 및 페디큐어 시장은 7천억 원대 규모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최근 꾸준한 성장으로 왁싱 시장 역시도 1,000억 원대 규모로 돌파한 상황이고요. 이처럼 국내 뷰티 시술 시장의 규모는 매우 크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운용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국내 뷰티 시술자들은 대부분 개인 SNS나 전단지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실제 인스타그램에는 1,700만 개에 육박하는 뷰티 시술 마케팅 게시물들이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잡이로 뿌리는 방식의 마케팅은 비용은 극대화되는 반면 효율성은 매우 떨어지는 방식의 마케팅입니다. 또한 SNS는 그 특성상 영향력이 큰 소수 시술자들의 게시물만 노출이 되고 그 외 게시물들은 모두 묻혀버리게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 국내 뷰티샵의 1년 이내 폐업률은 20%로 대다수의 뷰티 시술자들은 마케팅에 높은 비용을 사용하지만 소비자를 합리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뷰티 시술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시술을 받기에 앞서 시술을 받을 지역, 시술 분야, 가격대, 출장 여부 등 다양한 조건들을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시술자를 선택해서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만 개에 육박하는 뷰티 시술 마케팅 게시물 속에서 자신에게 부합하는 뷰티 시술자를 일일이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지식인 질문에는 어느 지역을 넣고 검색을 하더라도 지역별 뷰티 시술자들을 찾는 질문이 넘쳐나는데요. 이처럼 소비자는 SNS나 포털 사이트에서 끊임없이 발품을 팔면서 힘들게 뷰티 시술자를 찾거나 눈에 보이는, 운에 맡기듯 눈에 보이는 아무 뷰티 샵에나 가서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시술자별 실제 리뷰 서비스도 완전히 부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합리적으로 시술자를 찾기가 더욱 어렵고 엉터리 박리담회식 시술을 받는 피해자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술자들의 책임감 역시도 더욱 결여되어 가고 있고요. 저는 현재 뷰티 시술 시장에 존재한 이러한 문제점들에 기반해서 시술자와 소비자 양측 간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뷰티 시술자 매칭 모바일 중개 플랫폼인 뷰티숲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뷰티숲은 소비자가 시술을 받을 지역, 시술 분야, 가격대, 출장 여부를 설정하고 검색하면 내부 필터링을 통해 해당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선별된 뷰티 시술자들을 소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소개된 뷰티 시술자들은 모두 개인별 포트폴리오가 소비자들에게 제공이 되며 소비자는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술자의 경력, 자격증, 시술 사진, 샵의 환경 등 다양한 조건들을 매우 간편하게 확인을 하고 합리적으로 시술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 뷰티샵을 중심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시술자 중심으로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시술자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들에 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 뭐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약간 뷰티계의 배달의 민족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 초기 배달의 민족의 초기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사업이네요. 실제 시술자별 리뷰 서비스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저희 뷰티숲은 총 3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첫 번째는 시술자들이 지불하는 월 4만 원의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 수수료입니다. 뷰티 시술은 평균 15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명의 소비자만 저희 뷰티숲을 통해 확보하더라도 시술자에게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저희 뷰티숲의 가격 경쟁력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 노출 광고 서비스 이용 수수료, 세 번째는 뷰티용품에 대한 광고 서비스 이용 수수료입니다. 뷰티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층은 저희 뷰티숲의 이용 고객층과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저희 뷰티숲에서 진행하는 뷰티용품에 대한 광고 마케팅의 효과는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월별 정기적인 광고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추정 매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정 매출은 시술자들이 지불하는 월 4만 원의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기반으로 책정된 결과입니다. 저희 뷰티숲은 2024년까지 국내 전체 시술자의 20%인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며 예상 세전 순이익은 462억 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무조건 이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약속드릴 수 있는 매출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뷰티 시술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시술자들 역시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10명의 시술자 중 단 한 명만 제대로 확보를 하더라도 매우 높은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침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술자 확보 전략입니다. 저희 뷰티숲은 출시 이후 3개월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이후 저희 뷰티숲을 통해 소비자를 확보한 시술자들만을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발생시킴으로써 시술자들의 어떤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SNS 마케팅을 진행함과 동시에 영향력이 큰 시술자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직접 방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타 시술자들에 대한 동조 효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확보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포털 사이트 답변 마케팅입니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는 지역별 뷰티 시술자들을 찾는 질문이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며 하루에도 수백 개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저희 뷰티숲을 소개하는 답변을 달고 해당 질문자뿐 아니라 해당 질문을 보는 수많은 잠재적 소비자들이 저희 뷰티숲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SNS 키워드 스폰서드 광고, 세 번째는 유튜브 브이로그를 통한 마케팅입니다. 수많은 소비자들은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 뷰티 시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합니다. 저희 뷰티숲은 유튜버들과의 제휴를 맺고 저희 뷰티숲을 이용하고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해당 영상을 보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저희 뷰티숲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이점을 알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쟁업체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뷰티 시술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뷰티웍스와 마통이 있습니다. 이 두 중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시술자를 선별적으로 소개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며 지역별 샵의 리스트만을 무작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시술자들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알 수가 없고 또 별도로 자신에게 부합하는 시술자를 힘들게 찾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뷰티숲은 소비자가 설정한 조건에 맞춰서 해당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선별된 뷰티 시술자들을 소개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뷰티 시술은 그 특성상 시술자마다 시술의 스타일이나 디자인이 모두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샵에 종사하는 시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술의 결과물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소비자들 역시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샵 자체가 아니라 시술자와 1:1 예약을 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뷰티숲은 샵 자체가 아니라 시술자 개개인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시술자와 1:1 예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충족시킨다는 차별점이 존재합니다. 저희 뷰티숲은 현재 모든 웹과 앱의 기획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은 완료가 되었으며 12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개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모든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정식 출시를 예상하고 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뷰티 시술의 새로운 도약 뷰티숲의 사업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성을 갖춘 지능형 저전력 LED 조명기기로 IDD로 참가한 TLE 대표 홍영구입니다. 낙후된 가드레일, 이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산업을 정보통신과 융합을 하여 스마트한 가드레일 신성장 산업으로 선도하고자 2016년 10월에 자본금 1억의 법인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이력에 보시는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상 이력이 있고요. 다양한 인증서를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좀 몇 번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자료 자체가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네. 아마 연구원 출신들이시라 그런가? 아무튼 뭐 그쪽 일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걸 담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어떤 이 실력과 뭔가 이렇게 특허 뭐 이런 뭐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그게 안 들어와요. 너무 많으니까. 네. 특히 밑에 하단에 보이는 저희가 유튜브도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주력 제품인 델리웨이브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혁신 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창원시에서 내년도 확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휴대폰으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저희 통합 서버에 실시간으로 현재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인 저는 스마트폰 이전 폰입니다. 노키아가 전 세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4G 폰이죠. 그때 SMS 모듈이라는 안테나 스위치 제조하는 회사에서 생산 관리 경력 12년에 창업 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상 이력이 있고 기술이사님은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장관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영업이사님은 상장 회사의 해외 마케팅 쪽에 19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3인이 모여서 TLE의 법인 회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연구원들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하게도 이 팀 구성이 앞에 나왔어요. 예, 아무래도 기술 중심의 그런 회사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이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주력 제품인 델리웨이브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상용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혁신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도로공사, 특히 도공마켓 시범 사업에 지금 참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내년에 스마트 모빌리티 빌리지라는 그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는 스타트업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국내보다는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해서 특허를, 국내 특허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 해외 국가에 지금 현재 많은 특허를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출원도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도쯤입니다. 자유로에서 그 큰 사고가 났어요. 운주차를 피하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때 2차 사고를 그 막기 위한 대책을 못 세워서 2차 사고로 인해서 언니가 그 안타깝게 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생이 그 사고 예방 차원에서의 그 청와대 그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인 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서 후방 차량에 비상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사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 서버에서 모니터링은 되죠. 하지만 현장에서 후방 차량에게 사고를 인지시키지를 못하면 2차 사고, 특히 2차 사고는 막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아이디어에서 가져온 저희 그 저전력 LED 가로등은 보조등으로 이렇게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이 전방에서 진입을 하면 그 저희 그 비상 그 LED 가로등이 전방으로 이렇게 보조등이 이게 켜지죠. 켜지는 와중에 전방에서 이제 동물이 나타나면 후방으로 이제 옆방향이죠. 옆방으로 빨간 LED를 이렇게 발광을 하여 후방 차량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킬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방에서 뭐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도 후방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옆방향으로 비상 경고를 하여 그 후방 차량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통합 서버로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서버로 이렇게 연동이 되면 향후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그 전방 사고 알림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는 도로에 20m 간격으로 설치를 됩니다. 1km 기준으로 해서 약 20개, 50개의 단말이 설치가 되는데요. 전면부와 끝단부에만 그 게이트웨이가 설치가 되고요. 중간에는 단순한 블루투스 통신으로 터미널의 개념으로 다 릴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달리 뭐 통신료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SOC 무분별한 SOC 사업을 개발한다고 해서 많은 그 국민들로서 많은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하지만 그 토건 쪽은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입니다. 그쪽에 종사하는 인력들도 많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새로 그 신설을 하지 않고 기존의 인프라들을 좀 더 고도화하자라는 정책으로 지금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저희 제품은 기존의 가드레일에 저희 제품을 설치를 하면 스마트 가드레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한 대 안 다니는 그런 고속도로 뚫는 것보다는 기존의 그 고속도로의 그 인프라들을 정보통신과 융합을 하여 좀 안전한 고속도로로 만들자, 그런 목적입니다. 저희의 1차 그 시장 타겟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연간 가드레일 개보수 조달 시장이 약 1,000억 정도, 그리고 2030년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신설 고속도로 2,000km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25 끝나고 현재까지 70년 동안 그 가드레일을 저희가 많이 설치를 했죠. 그 노후화된 가드레일 개보수권으로 2,900억의 예산이 현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군부대 쪽, 그리고 뭐 산 뭐 등산로 같은 그 둘레길 같은데 그 스마트 펜스라든지 그리고 그 둘레길 보조등 뭐 그런 시장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 제품과의 좀 비교를 했습니다. 현재 그 왼쪽에 보시는 이 제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없죠. 없는데도
조달청에 약 80만 원 정도의 단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30만 원대로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개발이 완성이 되면 현재 저희 이제 대리점 영업 대리점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대리점들을 통해서 시장을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시작을 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산 15억 정도의 회사로 성장을 시켰고요. 5년 후에는 500억 정도의 그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년의 단기 계획으로 현재 고속도로에 지금 스마트 ICT 기반의 도란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성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이 사업을 시간이 좀 종료가 됐는데요. 조금 더 들을까요? 질의응답 시간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피칭 시간이 종료됐는데 이제 발표가 못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예.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좀 해서 정확한 시간에 딱 끝내는 그런 이 실력을 딱 보여주면 거기에도 이 투자자가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이 시간에 맞게끔 발표를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고 싶은 거 네네. 해주십시오. 네. 뭐 다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그 저희 뭐 생산 인프라도 그 확장이 될 거고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도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영위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델리웨이브, 저희 제품이 델리웨이브예요. 델리웨이브가 전멸이 되면 1km 이내 사고 현장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특산물을 활용한 천연 발효 음료 발표를 진행할 유한책임회사 농업회사 법인 순천맥주 대표 김승철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천맥주는 2018년 순천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본점과 지점 두 곳이 모두 순천에 위치해 있고 5명의 순천 청년을 고용한 순천 기업입니다.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 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효 탄산음료. 이게 몇 조 혼합됐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순천의 그런 어떤 특화된 그런 음료, 뭐 지역 음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대표는 그 다양한 전문 교육을 수료하고 국내 50여 명만이 보유한 데멘스 디플롬 비어 소믈리에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맥주대회 심사위원과 관련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발효산업 전문가입니다. 현재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아이템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고 행정사항과 제반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효 탄산음료는 이제 효모와 박테리아의 집합체인 스코빌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용 성분들이 생성되고 자연 강장과 그리고 다이어트와 미용 효과를 있는 디톡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셀처는 2016년 한 맥주 양조장에서 탄생한 새로운 발효주인데요. 알코올인 하드와 탄산수인 셀처의 합성으로 100칼로리 전후의 저칼로리이며 저도수 그리고 직관적인 맛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술입니다. 개발 배경 및 동기입니다. 현재 순천에서 그 남해안권 발효산업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발효산업에 힘을 쏟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면역과 다이어트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효 기술 역량을 활용해 종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저칼로리 그 탄산주를 하드셀처와 그리고 이제 논알코올 발효 탄산음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품 모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제맥주 양조장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발효 탄산음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약 3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순천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농심품부에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드셀처 시장은 2025년까지 약 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체 주류 중에 나홀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별과 연령, 대륙, 소득층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장 성장에 힘입어서 크래프트와 로컬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롯데주류와 보혜 양주에서 올해 8월 하드셀처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하드셀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새로운 시장인가? 예. 아까 탄산수 뭐 시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음 STP 분석입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그리고 술을 마시고 싶지만 칼로리와 이제 과하게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 배반적인 심리, 그것들을 통해서 메인 타겟을 10대 후반에서 30대 여성으로 선정하고 새콤달콤하면서도 저칼로리 그리고 저알코올, 논알코올의 음료로 포지셔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와트 분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고 지역 특산주로 주세가 감면되는 점들 그리고 특유의 발효 기술을 장점으로 삼아서 약점과 위협을 극복하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약점과 기회를 위협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약점과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그냥 극복하겠다 이러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가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 조금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천맥주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입니다. 순천맥주는 순천 유일의 수제맥주 양조장으로 현재 수제맥주 양조장과 판매하는 매장이 결합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드셀처나 이제 발효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도 특유의 발효 기술력으로 신맛과 발효치를 줄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천맥주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제맥주 사업분의 공급망과 유통망을 활용하여 초기에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며 천연발효 탄산음료와 하드셀처의 생산시설과 팝업 스토어가 결합된 시그니처 매장을 오픈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제맥주 양조장 옆 공터 부지입니다. 현재 임차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2종 일반 거주 지역으로 양조장 건설이 가능합니다. 지역 특산주는 온라인 유통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또는 농업경영체가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시설연이 면적으로 면허를 받기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차별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특산주로 지역 원재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방 업체나 아니면 경쟁 업체가 등장하더라도 충분히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주류는 온라인 유통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데 지역 특산주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발효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 디톡스 효과의 핵심이 이 글루콘산이라는 물질인데 이 함량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12%, 29% 이상 높음을 증명하였으며 하드셀처의 불쾌한 발효치의 원인이 되는 디아세티가 심한 숙취의 원인이 되는 메탄올 함량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제식품박람회 부스를 운영하며 시장 반응 조사와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시장 반응들을 확인하였고 행정 전체가 완료되는 대로 자체 매장을 통해서 초기 유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상 자금 수요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워스토어를 건립하는데 약 5억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도록 계산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추정 매출액입니다. 10월 기준으로 이제 올해 매출액을 약 2억 2,4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였는데 12월은 지금 현재 2억 4천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약 700% 성장을 진행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생산량 그리고 구입하는 장비의 이제 캐파 그리고 유통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연평균 성장률은 41.3%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700%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네요. 네, 그렇죠. 좋은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크래프트 맥주 쪽인지 아니면 아까 이 탄산수 쪽인지 어디에 명확하게 이렇게 딱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이름 순천 맥주인데. 발효음료 원가 분석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한 잔에 약 1,800원 정도 원가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3,500원 정도에 판매할 계획이고요.
하드 셋저 같은 경우에 약 3,400원, 그리고 판매가는 5,000원에서 6,000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효과입니다. 건설이 완료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최대 이제 10명가량 추가적으로 고용을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지역 특산주이므로 반드시 지역 원재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농가 소득 향상과 그리고 순천시의 발업 산업의 대중화 및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천 맥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순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이런 우리 스타트업들이 발표를 하는 건데, 이 지역이 지자체가 또는 관련 그런 기관이 이런 스타트업 지원을 하고, 또 스타트업은 어떤 이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그런 인프라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과 함께, 그리고 지역 주민들 혹은 이제 청년들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이런 지원이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최고네요. 초기 시그니처 매장과 온라인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천연 발효 종합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 맥주는 리얼 로컬, 리얼 크래프트를 모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더 빨리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든팀의 황용희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우표 디바이스와 함께하는 메타오션 서비스에 대한 사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부표를 통한 이 양식장을 이렇게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 목표와 비전입니다. 저희는 해양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 우표 디바이스 사업을 통하여 해양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해양 데이터 사업인 메타오션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을 다각화한 후에 데이터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층 또한 B2C뿐만 아니라 B2B, B2G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고객층들을 현재 구상을 대상으로 사업화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천시에서 창업한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올해 초까지 약 1억 5천만 원의 엔젤 투자에서부터 그 시드머니들을 확보한 실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순천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간 중에서도 각종 수상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인증을 받는 등 다양한 전문가분들한테 사업 성과, 기술력들을 평가받으면서 성장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총 12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팀 대표인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국내와 해외 해양 프로젝트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순천시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이후에도 각종 창업 우수 사례로 언론에 이슈화된 실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 및 자문단들입니다. 저희 기업 이번 경진대회는 저희 기업 부서 연구소의 개발 팀장과 함께 참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양식 산업은 미래 학자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래 산업입니다. 하지만 국내 양식 산업은 유관 관측에 의존하는 노동지각형 산업 구조의 특징으로 지역 양식 허가의 경영비의 약 40%가 인건비와 유류비로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 환경 정보를 제공해주는 관측 장비 수혜 부족으로 매년 집단 폐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우며, 어민들은 피해 보상 요청 시에도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어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관측 장비를 보급화하여 양식장 관리의 디지털화와 양식장 원격 모니터링 실현으로 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관측 장비의 스마트 우표 디바이스입니다. 먼저 친환경 인증이 가능한 소재로 되어 있고요. 로라와 NB-IoT 통신 방식을 이용하며 내부에는 배터리와 솔라 패널, 멀티프로브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메타오션 서비스는 스마트 우표 디바이스로 수집하는 해양 환경의 핵심 5가지 요소인 수온, 염도, 연존산소, 산선도, 탁도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실시간 모니터링과 알림, 예측, 의사결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 양식 어간의 경영비와 피해 대응 로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피해 대처 골든타임 확보와 집단 폐사 리스크 감소, 최종 양식 입지 정보 및 양식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는지가 조금 더 설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타오션의 핵심 기능은 해양에 특화된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해양 빅데이터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해양 레저 인구들에게도 서비스가 가능하며 향후 펼쳐질 스마트 양식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기술로서 저희 회사의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확보한 데이터를 릴레이션별로 텐서플로우와 같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좀 더 정확한 의사결정과 솔루션들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와 정부의 공공 데이터들을 융합시켜 데이터의 실용성과 신뢰도, 예측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자동으로 재가공하고 수집하여 네이버 맵 API와 연동을 시켜 시각화 표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각종 추가 서비스 컨텐츠들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오션 서비스는 모든 데이터의 동적 시각화와 그리고 애니메이션 예보, 위성 정보, 웹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해상 뉴스 정보와 특정 지역의 사용자 커뮤니티 정보까지 서비스하고 데이터화 시킬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한 걸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수집해서 뭐 이렇게 아까 뭐 해양 연구도 하고 무슨 이제 어민들한테 그 데이터도 주고 굉장히 다양한 걸 하는 것 같은데 핵심만 좀 정리를 했으면 차라리 더 좋겠다. 너무 많이 포함시킨 것 같아요. 네. 아까 앞자리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네. 정확하게 뭘 줄 수 있다. 우리는 요것만 딱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네. 스마트 우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어민들에게는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맵 API를 수정하여 양식장의 형태와 상태를 지도에 표시를 할 것이며 향후 객체 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된 서비스들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스마트 우표 디바이스는 기존의 해양관 장비와는 다르게 보급화와 높은 데이터 활용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품 포지션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 또한 해양 양식과의 좀 더 특화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사용자 위주의 사용자 중심의 그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이며 다양한 해양 환경 정보를 저희 메타오션에서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웹 판다스 라이브러리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모든 데이터의 동적 시각화 서비스를 지향할 것입니다. 데이터 또한 기존 표준수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층수, 심층수 데이터까지 확보 가능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사업 단계별로 서비스 확장과 그리고 고객층 확대를 진행할 것입니다. 시장 진입 또한 해양 관제 장비 시장과 양식 기자재 시장을 시작으로 해양 빅데이터 시장과 그리고 해양 레저 시장으로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 진입토록 할 것입니다. 초기 진입하는 디바이스 시장에서는 기확보한 구매 예약서를 바탕으로 약 6억 원의 매출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수협을 통한 정부 보조금 지원 판매로 제품 가격의 30%만 어민들이 부담을 하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재해보험 가압률이 낮은 양식 산업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험사와 연계한 판매를 실시하여 어민, 보험사, 저희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양식 기자재 관련 업체의 위탁 판매와 정부의 조달 사업에 참여하여 빠르게 디바이스를 보급화하여 2023년까지 약 1000개의 디바이스 보급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오션은 향후 플랫폼화 시켜 단순 디바이스 판매뿐만 아니라 타겟 광고 수익 등 다양한 수익들을 창출해내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확보와 시드머니 투자와 유치 실적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구속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을 할 것이며 사업 단계별로 꾸준한 매출 증대와 그리고 영업이익 상승으로 순천시 대표 기업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스마트 우표 디바이스의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2차 배터리 솔루션 사업에도 참여를 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다 좋은데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들이 막 들어있는데 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방해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투머치. 예, 그래서 사업의 본질이 뭐고 그 본질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게 사실 중요한데 지금 어떤 뭐 ESG도 들어가고 앞에는 또 뭐 친환경 배터리 그 앞에는 뭐 부표 뭐 데이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기업이 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스타트업의 이런 짧은 피칭 자료 안에다가 넣어버리니까 공감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내용은 이게 좋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걸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럼 그 앞단계가 중요한데 앞단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소재, 기후와 해양 관련된 그 환경 문제, 비즈니스를 통하여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기여와 투명한 경영으로 ESG를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열을 3일 안에 먹는 동해등의 알을 캐슈에 담아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나누리안 대표 용전 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목차대로 멋지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380만 톤으로 하루에 1만 5천 톤 이상 버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투기 금지 이전에 음식물 쓰레기 1톤 처리비는 10만 원이었지만 현재 15만까지 상승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 나누리안 제안합니다. 동해등에 사육을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열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순천시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만약 저희 나누리안 주가 이번 순천 창업 경진대회에 성공해서 사업화 자금까지 받게 된다면 이제 순천시 아니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알키슈 하나당 3일 안에 2kg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여기서 발생된 동해등의 유충은 가축 사료 원료 판매가 가능하고 동해등의 배설물 같은 경우는 퇴비 원료 판매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아이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 치우는 등에 들어봤어요? 등에 아니면 등이에요? 등에. 아, 등에. 네. 저는 이 등에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이 벌레라고 해야 되나? 유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군요. 되게 친환경이고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나누리안 주가 순천시 창업 경제에서 사업화 성공하게 된다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년 동안 연매출 10억 이상의 회사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며 순천시의 청년을 6명에서 10명까지 고용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나누리안은 여러 가지 특허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추가 20억, 30억 매출까지 만들 수 있는 회사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입니다. 많은 동해등의 업체는 가축 유충을 사료 원료나 퇴비 원료를 만드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누리안은 동해등의 알을 운송해서 판매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동해등의 알을 깨지는 형선이 있지만 저희는 막대를 밀어내서 알을 지키는 형선이 있었고 알키슈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현재 40개의 동해등에 관련된 특허가 출원하고 순천시에 맞게 특허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현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멘토링 통해서 더욱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이 등에라는 이 벌레를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 등에가 어떤 이제 사료로도 쓰일 수 있고. 그래서 사업 모델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이 스타트업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하고 그 아이템이 뭐고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어떤 계획 마케팅을 갖고 있는지가 이렇게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발표하는데 근데 이 대표님이 너무 순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우리가 뭐 이렇게 투자를 받는다면 입상한다면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꼭 경진대회에 입상하려고만 나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요. 그런 건 조금 그죠. 뭐 순천에서 안 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걷어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면 아이템 자체가 좋아서. 맞습니다. 저희 나누리안 알키슈 기술의 그 기술 원리입니다. 저희는 알키슈 하나당 최대 동해등의 유충의 알을 1000개를 보관할 수가 있으며 200의 판매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1톤 처리할 때 동해등에 500개 알만 있으면 50만 마리 동해등 유충 생산할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1톤을 3일 만에 동해등 유충의 배설물로 1000kg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해등 유충은 200kg에서 300kg 얻어서 가축사료 판매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아이템입니다. 저희가 순천시 사업하게 된다면 이제 순천시뿐만 아니라 국내 음식물 쓰레기는 1톤 처리비는 15만원에서 10만원 줄일 수가 있고 동해 등의 유충의 사료는 건조를 시켜가지고 가축 사본 어분 사료 대체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아이템입니다. 또한 동해 등의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 염분과 수분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천시 농민에 맞을 수 있는 농업태위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마케팅 전략입니다. 저희는 순천시 중심으로 동해 등이 사육을 해가지고 알캐슐과 산란목 장치를 만들어서 전라남도 곤충 농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여기서 곤충 알캐슐을 생산합니다. 여기서 얻는 동해 등의 알캐슐은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업체 420개 판매하고 가축 분유 업체까지 판매해가지고 추가 수익을 발생할 것이며 여기서 발생한 동해 등 유충과 배설물은 저희가 순천시의 그 사료 공장, 퇴비 공장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퇴비 사료를 만드는 B2B 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는 확실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저희는 약 10억 정도 매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프레젠트 목표를 해왔고 NJ 투자나 그 A 투자를 받기 위해서 현재 저희 순천시 창업 경제 말고 다른 에셀레이터 대문을 통해 가지고 투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약속을 확실히 드릴 수 있는 건 순천에 청년 인력을 약 3년 동안 이렇게 3명에서 6명을 고용해서 총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순천 창업 경제를 우승해가지고 1억 5천만 사업화 자금을 만든다면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3년 동안 1년을 나눠가서 아이템을 개발할 계획이 있으며 먼저 1년 동안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 알캐슐 개발할 계획이 있으며 2년 차는 가축 분열 처리할 수 있는 알캐슐 개발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3년 차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수한 알캐슐을 만들어서 순천시에 사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는 작년 매출 10억 이상의 매출이 되었고 에코스타트를 통해 가지고 동해 등의 사업의 안정성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는 매출 8억 정도 매출을 만들었고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알캐슐 판매 매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순천 창업 경제인대 대물대회 발표를 통해 가지고 다른 동해 등의 아이템을 통해서 장강성 수산 및 대구광역시의 특별상 시상까지 하였고 저희한테 언론사 많이 러브콜을 했지만 저희는 순천 창업 경제 때문에 언론사 가능한 노출을 적게 했고 이번 순천 창업 경제 우승 후부터 적극적으로 언론사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나누리한 팀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팀 구성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동해 등의 사업을 한 유영준 대표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업했을 때 동해 등의 시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걸 맞게 개발했습니다. 현재 동해 등의 시장 문제점은 대부분 가축 사료 원료로 동해 등 유충의 가축 사료 원료나 강아지 사료를 만들고 있지만 저희처럼 기초적인 기술 개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확실히 이걸 많이 밀어주는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누현추는 이번 순주문과 서명에서 동해 등의 사육 농장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1000평에서 1500평 정도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화 대출을 10억 정도로 지금 알아보고 있고 또한 내년부터 저희는 창업 도약 패키지와 창업 디지털 과제 같은 1억 5천만 원짜리 과제까지 현재 준비하고 있고 순천시에 어떤 게 맞는지 어떤 사업이 맞는지 여러 가지 멘토링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통해 가지고 저희 아이템은 순천시에 받을 수 있는 아이템 개발하는 게 목적이고 다른 지자체보다 순천시 쪽에서는 동해 등의 사업이나 농업 같은 거 스타트업 같은 행사를 강력하게 좀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데모디아 창업 경진대에 만족합니다. 제가 소설벤처 경영대 1000명 나온 경진대 대상을 받았는데 이만큼 많이 준비하는 대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최고의 경진대 준비가 및 심사위원들을 만나가지고 반갑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속기업서 안전한 매립형 차선규제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나 해외에서는 지난 30년간 금속 볼트로 지면에 고정형 설치한 차선규제봉을 사용해 금속 볼트가 지면에서 빠져나와 2차 사고 발생을
안고 있는 위험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듯이 저런 볼트가 튀어나와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자동차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내 출시된 차선 규제봉을 조사 연구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금속이 없이 지면에 설치할 수 있는 매립형 차선 규제봉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대표 안전드림 대표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이게 나사가 이렇게 풀린 이런 그죠? 차선 규제봉을 봤거든요. 바로 눈에 들어오겠네요. 예. 차선 규제봉이 그 파손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송가에서도 널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붙이십니다. 파손이 많은데 부서진 파편들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무안의 한 국도. 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차선 규제봉이 삐뚤빼뚤 제멋대로 휘어져 있습니다. 규제봉을 고정시키는 나사는 뽑힌 지 오래. 주변에는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차선 규제봉이 파손되면서 떨어져 나온 부품들은 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이 도로를 자주 오가는 한 택시는 떨어진 나사가 박혀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복잡한 절차에 10여만 원의 교체 비용 보상은 포기했지만 당시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네, 이와 같이 금속 앵커볼트 사용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방송가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2차 사고 발생 위험도 있고 이 제품은 또 연간 폐기물이 6,000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이 폐기물을 반을 줄일 수가 있는 3,000톤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 비교입니다. 경쟁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속 볼트로 지면에 시공하는 것도 있고 저것처럼 지면에 구멍을 뚫어 이렇게 나사 없이 그냥 시공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저것처럼 지면에서 손으로 뽑아도 쉽게 뽑히는 저런 제품입니다. 저런 제품은 자동차가 고속으로 충돌했을 때 지면에서 빠져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어떻게 시공되는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규제봉은 충돌 시 파손이 쉽고 훼손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 미관 저해와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면에 앵커볼트 없이 코어 드릴로 구멍을 뚫어 소켓을 접착제로 고정, 차선 규제봉을 소켓에 삽입해 나사식으로 돌려서 고정하는 시공 방법 덕분입니다. 파손되더라도 봉 부분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지면에 구멍을 뚫어 소켓을 시공하면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선 규제봉을 이 아이디어를 좀 더해서 사업화를 하는 그런 거네요. 뭐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심플하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고. 네. 이게 이제 뒤에 더 한번 더 들어보시죠. 어떻게 마케팅 방안이 좀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추가로 또 이게 이제 과연 스케일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방금 그 동영상 보셨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바로 지금 금형이 완성되어 가지고 양산된 제품입니다. 이게 양산품이거든요. 이 양산품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사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빼가지고 지면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파손되었을 때 또 빼가지고 요거는 고정시켜 놓고 요것만 교환할 수가 있는, 손쉽게 교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내구성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매립형 차선 규제봉은 역시 신제품입니다. 지면에서 나사 소켓 매립형으로 이거는 세계 최초로 제가 개발한 제품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을 갖다가 약 3,000톤을 줄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또 등록이 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간 230만 개의 차선 규제봉 시장이 있습니다. 파손되는 것만 230만 개입니다. 지자체에서 연간 170만 개 정도 사용을 하고요. 도로공사에서 약 50만 개 정도 사용하고 건설업체에서 약 10만 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 계획표입니다. 양전품이 완성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간 한 9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계획으로 있고요. 2025년도는 약 550억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품 특성상 한 지역만 설치가 되면은 전국에서 다 따라 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저는 순천시에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케팅 계획을 아까 좀 되게 궁금해서 그랬는데 역시 좀 마케팅 계획이 그냥 지자체에 납품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가 어떻게 설득하겠다라든지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판매하겠다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을까? 지자체 영업이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초기년도에는 국내 판매를 할 것입니다. 전만 지방에 최초로 판매할 것이고요. 2년 차에는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입니다. 3년 차에는 매출 10%를 재투자해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어 30개국에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계획입니다. 자기 자본과 엔젤 투자, 매칭 펀드 합계 1억 6천만 원을 조성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밑에 보신 이 스마트 충격 흡수대는 지금 개발이 그러니까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 투자를 받아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안전대용은 2019년 12월 6일에 설립됐으며 국제발명특허대전에서 차량 유격 흡수는 장치는 동상을 받았고요. 이번에 이 차선규 제봉은 국제발명특허대전에서 동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저는 자동화 설계 경력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고용 계획은 한 해외 영업에 2명 정도 고용할 계획이고요. 제품 생산에는 한 20명 정도 계획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천시에 내년에 한 20명에서 30명을 고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이것으로 금속이 없는 매립형 차선 규제봉을 마치고요. 다음 프로펜을 보시겠습니다. 이 제품 개발이 끝났으니까 다음 제품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차량 충격 흡수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가 충격 흡수대에 충격을 할 경우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119나 경찰에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안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 중상자를 응급처치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제품이 되겠습니다. 충격 흡수대도 이제 추가적인 개발을 준비하고 있네요. 예. 일단은 굉장히 사업 모델이 단순해서 좋습니다. 예. 뭐 주식회사 안전드림인데, 뭐 이름 맞춰서, 이렇게 어떤 아이템들을 잘 이렇게 녹여내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스마트폰 케이스, 기능성 스마트폰 케이스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케이스는 손 소독과 마스크 소독을 할 수 있는 건조기선을 적용해서 기능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안전드림이 또 야구장 이 안전 펜스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동 소화 기능을 추가한 두말 소화기 돌핀 노즈 소화기 발표를 하게 된 허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화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소화기가 있는 위치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전소하게 됩니다. 이 소화기가 있는 위치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전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정말로.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안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이제 처음 이런 걸 봐서 굉장히 좋습니다.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세워기가 아무리 잘 비치지 돼도 화재가 어디서 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동 소화 기능을 추가한 돌핀 노즈 소화기입니다. 네. 저희 평소에는 일반 소화기와 같이 레버를 누르면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주변에 화재가 났을 때 위쪽 마개가 열리면서 위로 분출하게 됩니다. 분출 시간은 3분 정도, 분출 높이는 4m 정도 됩니다. 네. 돌핀 노즈 소화기는 기존의 수동 소화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의 간단한 내부 구조의 변화를 통해 화재 감지 시 분말이 분사되는 자동 분사 소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동 분사 방식은 납으로 된 마개가 70도 이상이 되면 녹아서 내부 압력으로 분말을 위쪽으로 분사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분사되는 방식을 봤는데, 근데 왜 보통 소화기는 직접 분사해서 이 불에다 직접 분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분사가 되면 직접 불에 닿지 않아도 소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뒤에 좀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앞서 설명을 했지만 기존 소화기는 화재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저 전소하겠지만 돌핀 노즈 소화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비치만으로도 초기 화재 진압과 화재 지연을 도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돌핀 노즈 소화기의 목표는 화재 진압보다 골든타임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주택이나 고층 건물에 비치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3분가량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 연소? 완전 연소가 아니라 이제 골든타임, 완전 연소라고 그러나 완전 소화를 시키는 것보다 골든타임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도 활용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일반 소화기는 투척형 소화기의 4배의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투척하여 소화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소화기가 있으며 이산화탄소와 하론 소화기 같은 경우 주변 오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돌핀 노즈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뿐만 아니라 수동식 밸브가 있는 모든 소화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특허 출원 중에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 변리사를 통해 국내와 해외에도 비슷한 아이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소방산업시장은 2020 소방산업 통계조사 통계집에 따라서 팀 삼숨 기법을 활용해 6,730억 원의 시장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500억대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시장 목표를 잡기 위해 실제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화기의 개수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10년 단위로 교체하게 된다면 매년 1,100만 개의 소화기를 교체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중 5%인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시장의 5% 정도만 5%인 연간 55만 개를 돌핀 노즈 소화기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 예상할 수 있는 매출은 165억입니다. 저희가 파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조립 공정과 부품별 원가 산정을 통해 원가 계산과 조립 공정 등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리스트 상의 제품 생산 원가는 14,000원이고 소비자가는 3만 원입니다. 마진율 5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생산이 많아진다면 원가는 더 절감이 가능합니다. 일반 소화기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이 되지만 자동 소화기의 가치로 볼 때는 충분히 소비자가 고려할 만한 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 파트리스트를 바탕으로 소화기 1개를 조립하는데 2분, 1인당 하루에 200개 정도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단계별 달성 방안을 계획을 했습니다. 네. 단계별 달성 방안을 통해 예상 순수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었으며 위와 같은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9억 8,400만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굉장히 커 보이겠지만 저희가 2년 차쯤에는 이 투자 비용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화기 자체가 이제 생산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을 한다면 이 금액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금을 활용하여 저희가 공장 자산화와 제품 생산,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와 정부 지원 자금을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게 했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은 B2B 시장입니다. 정부 지자체로 판매를 하여 노이자 시설에 공급이 되게 할 예정이며 소방 자재 업체에 납품을 하여 상가나 주거 건물에 비치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도매업체의 사업 모델입니다. 정부 지자체는 공공조달을 통해 판매를 할 예정이고 도매처는 계약을 통해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3년 사업 계획은 해외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 인프라가 좋지 않은 해외에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 소방 인증을 받아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화기 시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 4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를 통한 원가 절감, 카피 제품을 막아 경쟁을 피하고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특허 라이센스 판매. 현재 저는 아마존 셀러로서 해외판로 개척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이 자료를 최종 점검을 할 때 이게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버전에 따라서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이 작성한 거하고 그쪽에서 이제 구현하는 그 버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뭐 깨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맞아요. PDF로 하면 그죠, 문제 없을 텐데 뭐 PPT 파일로 해서 글자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적차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화기를 투척 시에 분말이 일부만 나온 현상이 있어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압출 튜브형 소화기를 개발하고 있고, 저희가 소방점검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존 화재 감지 기능 오작동이 많아 공장에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 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화재 감지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소방용품을 판매를 위해서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하는 형식 승인, 성능 인증, 우수 품질 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저희 두이리엔씨는 이러한 소방용품을 인증받기 위한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두이리엔씨는 융합형 기술 혁신을 통해 NFSC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저희가 시연을 한번 하고 싶은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일반 소화기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화재가 났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분말을 분사할 수 있는 이런 소화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용 아주 잘 봤고요. 이제 뭐 저희가 코멘트를 하긴 했지만, 뭐 훨씬 저희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런 기술과 그 열정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순천이라는 어떤 특정 지역이 이렇게 민관 이렇게 같이 협동으로 이런 대회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지자체별로 이런 노력들이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런 대회들이 각 지자체별로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